대법원에서 모든 걸 조직하고 의안을 제시하는 식의 방식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대법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식의 사법개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법을 바꿀 때 이제 10년으로 정한 그 취지가 옳다면은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실현이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수가 있을 거거든요. 변호사나 뭐 다른 경험을 하면서 판사를 하는 게 법관 다양성이라든지 뭐 법관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겠다고 해서 10년을 정한 건데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제 5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는 당초 이제 의도했던 경험 많은 법관들 뽑겠다는 취지가 이제 퇴색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뽑으면 주로 이제 경력이 5년 된 사람들을 위주로 뽑거든요. 미국이나 영미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10년으로 뭐 이제 최소 경력을 정한 경우도 있고 이제 5년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5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사실은 평균 연령을 따지면 40대 후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신규 임용이. 이 판사의 무슨 그 관료주의라든지 그런 문제하고도 좀 연관되는 문제라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컬럭들이 이제 주로 주요한 판사 공고번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로컬럭들이 3년씩 이제 근무를 하고 경력 관리해서 이제 판사가 되면 사실은 기존의 그 사법연수원 나와서 바로 판사 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항상 이제 법원인 사람들이지 다른 업무를 해본 경험이 좀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단초를 제공했다는 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기대했던 사법개혁을 실종시켰다는 그런 비난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을 때는 전에하고는 다를 거다. 사법개혁에 대한 좀 그림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은 바뀐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뭐 고등부장 판사제도 폐지라든지 이제 법원장을 일부 이제 추천해서 임명을 한다든지 이제 그 바뀐 것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법원 행정처의 그런 사법 행정권의 비대 문제라든지 하급심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실현된 게 거의 없거든요. 실현된 게 거의 없고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문제가 결국에는 법원 행정처가 비대하고 대법원장이 모든 이제 정점에서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어난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지금 현 대법원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멜링 쪽에만 시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작용하지 않냐는 이런 얘기도. 판결 선고도 그 예전 같으면 이제 변론자계나 뭐 그 선고 연기 같은 게 좀 사실 좀 드물어 예외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변론자계 선고 연기가 너무 또 잦아서 또 그렇게 한번 몇 번 이렇게 그 선고 연기나 변론자게 되면은 이 연말에 이제 벌써 이제 그 다음 인사이동을 고려해서 사실상 판결 선고일을 또 안 잡게 돼서 뭐 3월달, 4월달로 기일이 넘어가고 재판부 바뀌고 그 2년, 3년씩 걸리는 건 예사일도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마냥 또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이제 이 하급심 법관 수가 적다 보니까 전에는 사실은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 같은 걸 갖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뭐 유인이 있었지만 실적 통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좀 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판이 좀 장기화되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예전에 좀 더 비정상이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원으로 그렇게 해낸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구술 변론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히려 비정상이었다고 보면은 이제 좀 더 지금 와서는 사건 처리 속도를 좀 당기려면은 법관 수를 더 충원하는 게 법관 수를 더 충원하고 이제 인적 물적 토대가 됐는데도 재판 지연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상고심 문제도 사실은 상고심 그 기업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이제 그 상고심 개선 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원하는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희 민변에서도 그렇지만은 대한변협에서도 상고심 개혁에 관한 TF를 만들어서 이제 단행본을 발행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국민들의 이 상고심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고 상고심으로 가는 사건들이 많다면 그러면 전공법으로 그걸 재판하는 대법관 수를 갖다가 좀 늘리자. 그게 변호사 사회에서도 의견이 많았고 대한변협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의 비중이나 무게에 비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들은 그런 형태의 대법관 증언에 관해서는 사실상 논외로 하고 있다고 봐도 나도 법관 추천위원회를 민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솔루션으로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대법관 이제 추천회의가 실질적인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를 못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이제 임의로 그냥 혼자서 결정해서 고위법관에서 발탁하는 식의 기존 그런 대법관 재청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도입이 된 건데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대법원장이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처음에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려면은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해서 이제 좀 더 일정 수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변호사 단체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대법관 추천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왜 진짜 이거 행정처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지?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이제 사법행정권을 넘길 이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을 위주로 이제 법원행정처가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쉽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법원행정처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사법농단 문제로 이제 조사를 받고 했던 분들이 이제 많은데 법원행정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바뀌었는데 일하는 업무 방식은 기존의 근무 방식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사람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사법행정을 처리하는 게 법관의 관료화를 막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그 경력군의 경우는 아직 남녀 비율이 이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남성 대법관 위주 재청이 좀 그 하나의 그냥 경향으로 자리 잡힌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법원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는데 오경미 대법관 후보가 후보로 지명된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분이 그 젠더법 학회라든지 그 법원 내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형적인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라서 그나마 법원 내의 인사로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법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대법관이든 법관이든 정파에서 벗어나서 불편부당하게 판단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법관상이죠. 법관상인데 그렇지만 대법관 다양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이나 활동에서 형성된 그런 이념을 다른 이념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함으로써 이제 좀 더 격조 높은 그런 판결을 해내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뭐 판사를 요구하는 건 오히려 그게 더 암울한 게 아닌가. 다만 그런 한계 내에서도 법관으로서 지켜야 될 뭐 선이 있는 것이고 그 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바에 그냥 재판 없애든지. 아예 뭐 폐지한다든지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면에서는 좀 퇴행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재판에 객체로만 취급되었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법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좋은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거고 사법행정 조직을 법원 외에 사람들한테도 이제 개방을 한다든지 재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이제 법관의 평가에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재임용에도 반영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제도를 운영할 때 법원 내에 있는 사람들만 관여하고 결정하는 거는 처음에 도입 취지하고 다르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결과를 낳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